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 사전의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자, 연말정산 시즌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연말정산에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리송한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한 18가지 정도 퀘스천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종합소득 금액과 퇴직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을 합계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의 비과세, 분리과세 되는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금액과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을 포함하여 100만 원 이하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한 개만 있다라는 거죠.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은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로소득 공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영상을 좀 참조해 보시길 바라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간 수령 금액이 516만 6,667원 이하이면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증인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해당을 하니 공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혼인신고를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거 중이라 하더라도 공제가 불가능하다.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상위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애인 수첩이나 구청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복지카드 경우에도 사본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서 치약, 취업 등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셔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공제 대상 여부의 판정 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입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에 배우자와 이혼을 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기에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반대의 케이스로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배우자 공제를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9월 30날 나는 이혼을 했다. 그러면 12월 31일 현재 내 배우자가 아니기에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9월 30날 내 와이프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 12월 31일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은 본인 가입분만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배우자 본인이 공제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은 없습니다. 과세기간 중에 중도 취직 또는 중도 퇴사한 자의 경우에는 근로제공 기간, 그 기간 동안에만 사용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소득,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건강보험료 등의 공제는 근로기간 내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퇴사를 예정하고 계시나요? 카드를 마구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통장의 잔고가는 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가족의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가족카드를 사용 금액의 소득공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대금 지급자, 즉 결제자죠. 결제를 내 와이프 카드가 있어요. 내 와이프 카드를 제가 결제를 해준다라고 해서 그 카드 내역을 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넣어줄 수는 없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사용자 기준으로 각자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녀가 스스로가 직장을 다니는 자녀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녀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에는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기본 공제를 받은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대원칙은
결제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자를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저희 할부로 거래를 많이 하시죠? 신용카드 경우에 사용 금액을 소득공제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구입 시점 기준으로 공제를 할지 아니면 할부 금액이 나가는 그 시점별로 공제를 할지 궁금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부를 하지 않고 일시불로 사용을 했다라고 생각하셔서 일시불로 구입하셨다라고 보기 때문에 구입 시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종업원의 신용카드로 사용을 하고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가 되었다라면은 종업원이 회사에게 청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카드로 썼으니까 회사에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청구된 케이스들. 이 케이스는 본인의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걸 국세청에서 어떻게 알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력의 문제입니다. 국세청은 잡아낼 수 있는 기술력은 있으나 의지는 아직까지 세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녀들의 초중고, 대학교 등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은 됩니다. 즉 자녀들의 초중고, 대학교 등의 수업료는 입학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로 빠지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신용카드에서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학원비에 대해서는 카드 소득공제에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리스료, 도로 통행료, 차량 구입 비용 등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중고차의 구입의 경우에는 10%가 공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인터넷 사용료, 아파트 관리비 등의 각종 공과금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사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있는 의료비 금액이 누락되어 나타난 경우에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 누락된 부분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안경, 보청기, 장애인 부장구, 의료기기, 구입 비용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니기에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안경 등의 신고 외의 항목은 정확한 영수증을 발급하다 소속회사에 제출하시면 똑같이 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함은 조금 감수하셔야 되겠죠.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건강검진 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직계존속의 의료비에 해당하므로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효도를 하고 싶은 마음은 좋아요. 그러나 내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우리 아버지가 있을 때에는 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내 동생 부양가족으로 우리 아버지가 들어가 계시다라고 할 경우에는 아버지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내 의료비로서 세액공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첫째 자녀와 같이 초중고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면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자녀의 학습지 교육비 역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취약전 아동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습을 받는 경우로서 학원 설립 운영 및 가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만 공제 대상이 되어서 학습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아쉽지만 없습니다. 2020년도에 경정 청구 등의 방법으로 반영받아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앞전에 못 받은 금액을 2021년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가 소득이 있어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계약자고요. 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면은 결국에는 수익자도 계약자하고 수익자가 같은 케이스에 해당을 하는 거거든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다라면은 서로에 대한 각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지출을 내가 돈을 넣었다고 해서 배우자 거를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피보험자이지만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이므로 이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겠죠. 다만 맞벌이 부부가 아니라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소득이 없는 가족 명의로 계약한 보험은 근로소득자 본인이 실제 납부한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에 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겠습니다. 내 배우자의 소득 수준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 자녀이기 때문에 교육비,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는 자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현금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증 등으로 지출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와 임대차 계약 증서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해당 거주자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여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며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주택에 대한 월세이어야 가능하겠습니다. 자, 유익하셨습니까?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